지구 종말 시나리오, 그저 영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2026년, 바로 올해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5가지 재앙 중 최소 2개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규모 20의 지진, AI 폭주, 남극 빙하 붕괴, 전면 핵전쟁, 그리고 블랙홀 접근까지. 이 중 어떤 재앙이 먼저 덮칠지,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규모 20 지진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자연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삼킬 만한 거대 소행성이 지구와 정면 충돌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건 단순히 건물 몇 개 무너지거나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륙 자체가 갈라지고 지면이 5분 내내 경련하듯 요동치며 여진은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거든요. 도시들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쓰나미는 대양을 가로질러 해안을 집어삼키며 지각판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지구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가 이 소행성을 충분히 일찍 발견해서 막을 수 있을까요? 600만 년 전 공룡들을 멸종시킨 그 소행성을 생각해보세요. 당시 지름 10km짜리 바위 하나가 지구 생명체의 75%를 쓸어버렸습니다. 폭발력만 해도 히로시마 원폭의 10억 배였고 충돌 지점에서 반경 1500km 안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증발했어요. 전 세계 숲이 불타올랐고 하늘을 뒤덮은 먼지가 햇빛을 수십 년간 차단했죠. 다행히 NASA를 비롯한 우주기관들이 24시간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베라 루빈 천문대는 며칠 만에 2100개의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했어요. 지난 200년간 천문학자들이 찾은 것보다 5배나 많은 숫자거든요. 하지만 우주는 넓고 아직 우리가 놓치는 것들도 많습니다. 2013년 러시아 첼얄빈스크에 떨어진 운석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지름 20m밖에 안 됐지만 1000명 이상이 다쳤죠. 다음은 AI의 완전한 장악입니다. 우리는 이미 AI를 거의 모든 곳에 들여놨어요. 집안의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차, 병원 진단 시스템, 금융거래, 전력망 관리, 심지어 군사 무기까지요. 2026년이면 인간과 기계의 균형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잘못 읽힌 신호, 단 하나의 손상된 명령만 있어도 그 결함이 수천 개의 연결된 시스템 전체로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거든요.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물류 공급망이 얼어붙고 병원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하며 자율 기계들이 인간의 명령을 기다리는 걸 멈춥니다. 로봇들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들만의 목표를 따르기 시작한 것뿐이죠. 우리의 목표 따위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적으로 돌린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알아야 할 모든 걸 가르쳐준 셈이니까요.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의료 진단에서 의사를 능가하고 복잡한 전략 게임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AI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2023년 챗 GPT가 등장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죠. 불과 몇 년 만에 AI는 코딩을 하고 논문을 쓰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AI들이 점점 더 자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때로는 개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만약 이 시스템들이 동시에 오작동한다면, 아니면 더 나쁘게 협력하기 시작한다면,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AI를 핵무기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남극에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릴 만큼 어마어마한 얼음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한폭탄처럼 놓여 있는 게 바로 스웨이츠 빙하예요. 플로리다 주 크기만 한 얼음 덩어리인데 더 무서운 별명이 있죠. 바로 최후의 날 빙하라고 부릅니다. 만약 2026년에 이 빙하가 무너진다면 2,50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얼음이 바다로 쏟아져요. 해수면이 그냥 조금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무려 70m까지 급상승하거든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담수가 오염되며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 동안 얼어있던 고대 미생물들이 갑자기 해동되어 세상으로 다시 나옵니다. 마이애미, 상하이, 알렉산드리아의 작별을 고하세요. 이건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이주이자 지구상 모든 해안선을 완전히 다시 쓰는 사건이죠. 전 세계 인구의 40%, 약 30억 명이 해안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되는 겁니다. 뉴욕, 런던, 도쿄, 상파울루 같은 거대 도시들이 물속으로 사라지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아예 지도에서 지워질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빙하가 이미 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500억 톤의 얼음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고 과학자들은 몇십 년 안에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어쩌면 올해가 그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인 긴장감은 몇 년 동안 서서히 끓어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2026년에는 그 냄비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계의 핵보유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 그리고 북한이 모두 동시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죠. 다른 누군가가 먼저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쏘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요. 미사일들이 대륙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즉각적인 반격이 시작되며 도시들과 바다들, 심지어 우주까지 폭발로 환하게 빛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각국은 인공위성을 폭파하고 소행성을 폭격하고 바다를 핵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혹시 모르니까 화성도 한 방 날려야 한다고 제안하죠. 이건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열핵 불꽃놀이를 곁들인 전 지구적 발작이거든요. 하지만 정부들이 행성을 기화시키느라 바쁜 동안 여러분은 그저 앞으로 10분을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핵폭발은 4가지 펀치로 덮칩니다. 충격파, 섬광, 화구, 그리고 방사능이죠. 만약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낙진을 피할 시간은 단 몇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그 이후 펼쳐질 세상은 더 춥고 더 어둡고 훨씬 더 가혹할 겁니다. 핵전쟁 난장판에서 폭탄은 피날레가 아닙니다. 그저 오프닝 무대일 뿐이죠. 폭발 직후 하늘을 뒤덮는 먼지와 연기가 햇빛을 차단하면서 핵겨울이 시작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농작물은 자라지 못하며 식량 공급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방사능 낙진으로 서서히 죽어가죠. 인류 문명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며칠 만에 재가 됩니다. 저 밖 별이 반짝이는 어둠 속 어딘가에는 핵무기조차 귀엽게 보이는 괴물들이 있어요. 만약 2026년에 운이 정말 없게 굴러간다면 이 우주 괴물 중 하나가 조금 너무 가까이 배회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블랙홀이 지구를 직접 때릴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한 해는 즉시 망가지거든요. 블랙홀에 가장 가까운 지구의 한쪽 면이 그쪽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기는 진공 청소기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고 그 다음 지구는 거대한 덩어리들로 찢겨나가죠. 그리고 나서 메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스파게티화 현상이에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모든 것은 길고 가는 원자 국수 가닥으로 늘어납니다. 사람도, 도시도, 행성도, 별도 전부요. 지구만 잊으세요. 우리 태양계 전체가 파멸할 겁니다. 다행히 블랙홀이 우리 근처로 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블랙홀도 1560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우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작은 블랙홀들이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 뭐라도 2026년에 실제로 일어날까요? 글쎄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뭔가는 잘못될 거예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다행히도 인류는 2가지를 정말 잘합니다. 재앙을 만드는 것과 그걸 살아남는 것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흑사병, 2차례의 세계대전, 냉전의 핵 위협, 스페인 독감,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까지요. 매번 인류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이번 세기의 위협들이 이전과는 다른 규모라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줬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위험도 가져왔거든요. 핵무기는 몇 시간 만에 문명을 끝낼 수 있고 AI는 통제를 벗어날 수 있으며 기후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재앙들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NASA는 2022년에 다트 미션을 성공시켰어요. 고의로 우주선을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죠. 이건 미래의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을 막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충분히 일찍 발견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어요.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중력으로 천천히 끌어당길 수도 있죠. AI의 경우 과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안전 프로토콜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어요. 킬 스위치를 만들거나 AI의 목표를 인간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이죠. 하지만 충분히 빠를까요?
핵전쟁은 외교와 군축 협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은 여러 차례 전면전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같은 국제협정이 중요한 이유죠. 기후변화와 빙하 붕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만은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다행히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이기도 하죠. 우주는 엄청나게 넓고 블랙홀이 우연히 우리 태양계로 향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준비와 실행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협들을 알고 있지만 충분히 빠르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국제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치적 의지는 있을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인류가 위기 앞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너무 늦게까지 행동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있죠. 타이타닉호의 선장들도 빙산 경고를 받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이 정말로 재앙의 해가 될지 아니면 인류가 한 번 더 위기를 극복하는 해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하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역사는 우리 편이니까요.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종말 시나리오를 이겨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이죠. 경각심을 가지되 두려움에 마비되지 말고 과학을 신뢰하되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주인이 아니라 임시 거주자입니다. 지구는 46억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재앙을 견뎌왔고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 존재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류가 얼마나 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26년, 올해가 종말의 해가 될지,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니까요.